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여기 미국 MIT에서 45년 동안 기계공학을 가르쳐온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이 만든 기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국 따위는 절대 못한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그가 직접 두 눈으로 이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45년 신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완성시킨 그 놀라운 기술, 지금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먼드 파커 교수입니다. MIT에서 45년간 기계공학을 가르쳐 왔어요. MIT는 미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죠. 가스터빈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이 기계들은 정말 중요해요.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죠. 이 기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전등이 켜지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도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도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아는 것들이 자랑스럽답니다. 가스터빈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회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문의하죠.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 강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죠. 세계에서 최고의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단 4곳뿐이라고요. 미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도 가능해요. 일본도 만들죠. 프랑스도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나라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요. 적절한 기술도 없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은 좋은 휴대폰을 만들죠. 좋은 자동차도 만들어요. 좋은 텔레비전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스터빈만큼 어려운 것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답니다. 가스터빈은 100년의 지식이 필요해요.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죠. 특수 재료도 필요하답니다. 완벽한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해요. 한국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였어요. 첨단 기술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것에 도전할 수도 없었죠. 작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한 학생이 다른 나라들의 가스터빈 제작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평소처럼 말했답니다. 가스터빈은 로켓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가장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나라들만 할 수 있죠. 한국이 우리 설계를 따라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기술이 없거든요. 경험도 없답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학생들은 항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교수들도 동의했죠. 모두가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45년간 옳았어요. 지금 틀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의 고급 만찬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교수들이 모였답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며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답니다. 모두가 대화하고 싶어하는 전문가였거든요. 일본의 기무라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가스터빈을 만들었다고 했답니다. 정말 크고 강력한 것을요. 너무 웃겨서 비싼 양복에 와인을 쏟을 뻔했어요.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든다고요? 그건 마치 아이가 달까지 가는 로켓을 만들었다는 말과 같았답니다. 불가능했어요. 말도 안 됐죠. 생각할 가치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무라 교수는 저와 함께 웃지 않았습니다. 매우 진지해 보였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기무라 교수의 말이 계속 생각났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한국은 가스터빈을 만들 수 없답니다.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만약 한국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이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면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 보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한국이 저 같은 똑똑한 교수를 놀라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뭔가 달랐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쪽에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거대한 도시가 보였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왜 여기 왔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였죠. 한국의 멋진 건물들과 밝은 불빛이 있다고 해서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었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을 걸어 나갔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빠르지만 정중하게 움직였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많은 공항들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멋진 공항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출구문을 나서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그녀를 봤어요. 밝은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 파커 교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답니다.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작은 한국 억양만 있을 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레이첼 윤이라고 했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을 보여드리는 게 기대된다고 했어요. 레이첼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답니다. 큰 기계를 만드는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녀의 차로 가면서 목적 의식을 갖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제가 본 적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차들은 완벽한 대열을 이뤄 움직였답니다. 도로 양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어요. 디지털 간판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로 된 화려한 광고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두꺼운 책을 팔에 끼고 걸어 다녔습니다. 사업가들은 중요한 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레이첼이 창밖의 여러 건물들을 가리켰어요. 휴대폰, 자동차, 배를 만드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 얘기해줬답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가스터빈을 만드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레이첼이 제 관심을 끄는 말을 했어요. 한국이 6년간 가스터빈 개발에 매진했다고 했답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했대요. 수백 명의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했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성공한 나라라고 했어요.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6년이라고요? 우리는 기술을 완성하는데 60년이 걸렸어요. 한국이 그렇게 빨리 배울 수는 없답니다. 한국이 그렇게 뛰어날 수는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드라이브하면서 뭔가 달랐어요. 에너지가 놀라웠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강렬한 집중력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물건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엔지니어들은 진지한 얼굴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말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이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요? 창원이라는 도시의 거대한 연구시설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답니다. 유리벽과 금속 구조물이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수백 대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 명이 여기서 매일 일한다는 뜻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큰 건물이 좋은 기술을 만든다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었어요. 레이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놀라운 것을 보여드릴 시간이라고요. 레이첼이 연구 건물의 유리문을 통해 저를 안내했어요. 안쪽은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여러 방 사이를 빠르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새로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계속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상기시켰답니다. 한국이 진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였어요. 멋진 건물과 깨끗한 실험실이 있다고 해서 한국이 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건 아니었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었어요. 양쪽에 창문이 있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한 방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큰 테이블에서 설계도를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숫자와 도표가 나온 화면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금속 조각을 들고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고 집중해 보였어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목적을 갖고 움직였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하지만 바쁜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기술이 성공한다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때 거대한 금속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첼이 문 옆 스캐너에 손을 댔어요. 스캐너가 삑 소리를 내며 문이 부드러운 쉬익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답니다. 그 너머 방에서 시원한 공기가 밀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방은 농구장보다 큰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중앙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계가 서 있었답니다. 3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크기였어요. 금속이 너무 완벽하게 연마되어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곡선 날개가 중심부 주위에 완벽한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표면이 매끄럽고 정밀했답니다. 이것은 가스터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가스터빈과도 달랐어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기계는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무서웠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았답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성형되어 있었어요. 모든 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친절한 눈을 가졌지만 진지한 표정이었답니다. 자신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가스터빈 프로젝트 책임자라고 했답니다. 영어를 명확하고 자신있게 구사했어요. 다니엘이 저에게 기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었답니다. 60% 효율이라고 했어요. 이는 세계 대부분의 가스터빈보다 연료를 적게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한 말이었답니다. 이 기계의 모든 부분이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거였어요. 날개가 1초에 60번 회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진동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이하로 제어된다고 했어요. 기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수치들은 놀라웠어요. 그 측정값들은 세계 최고의 가스터빈이 달성하는 것과 정확히 같았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다니엘이 기계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여러 부분을 가리켰어요. 날개가 특수 재료로 만들어진 방법을 설명했답니다. 기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냉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동안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진짜 첨단 기술이었답니다. 다른 사람 설계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새롭고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맞서 싸웠어요. 기계를 보는 것과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보기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는 말을 했어요. 내일 실제 발전소에서 이 가스터빈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한국의 기술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다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기계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예상보다 더 진보되어 있었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완벽하게 작동시킬 수는 없다고 믿었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이 될 거였답니다. 내일 한국이 정말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거였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한국의 가스터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름다운 기계를 봤지만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있답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가동시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레이첼이 호텔에서 저를 픽업해 김포 발전소로 갔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높은 콘크리트 타워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어요. 두꺼운 금속 파이프들이 거대한 은색 뱀처럼 발전소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고 있었답니다. 일부 타워에서는 증기가 올라와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발전소들을 방문해 봤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세심한 정밀함으로 움직였답니다. 모든 장비가 새 것처럼 보였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한 발전소가 한국이 가스터빈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는 뜻은 아니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이름은 한석준이었고 발전소의 수석 엔지니어였답니다. 친절한 눈을 가졌지만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였어요. 보안 검색을 거쳐 본관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는 긴 복도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답니다. 창문을 통해 어제 본 거대한 가스터빈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대한 발전기와 냉각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파이프와 케이블이 거대한 기계의 신경계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마침내 제어실에 도착했습니다. 우주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방은 숫자, 그래프, 색깔 있는 도표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했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앉아 화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방은 조용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답니다. 한석준이 저를 메인 화면 앞 의자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가스터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온도 측정각, 압력 측정, 회전 속도, 전력 출력, 모든 세부 사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다니엘이 제어실에 합류했습니다. 진지해 보였지만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가스터빈을 시작해서 최대 출력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 될 거였어요. 한국이 정말 성공했는지 보여줄 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시동 절차를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봤답니다. 터빈이 처음에는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출력이 0에서 10%, 그 다음 20%로 올라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세계 최고의 가스터빈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진동 수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답니다. 효율성은 뛰어났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 출력, 40%, 50%. 기계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60%, 70%, 80%. 제 심장이 흥분으로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놀라운 기술이었답니다. 하지만 터빈이 90% 출력에 도달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화면 중 하나에 작은 진동이 나타났어요. 숫자는 작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답니다. 45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작은 진동이 빠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전체 기계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의자에서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의자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즉시 기계를 멈춰야 한다고 소리쳤답니다. 그 작은 진동이 재앙이 될 수 있었어요. 전체 터빈이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완전히 침착했습니다.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백업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설계한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답니다. 시스템이 터빈의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것을 놀라며 지켜봤어요. 진동 숫자들이 즉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초 후 진동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터빈이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가동이었답니다. 제어실이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엔지니어들이 손뼉을 치며 순수한 기쁨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일부는 서로 안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충격 속에 서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숫자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작동하는 가스터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첨단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사람의 설계를 복사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 제가 본 적 없는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창조해냈어요. 제 전체 경력에서 처음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에 진정으로 놀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한국이 세계 수준, 아마도 세계 수준보다 더 나은 기술을 보여줬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을 속삭였어요.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어요. 한국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제어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스터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본 후 제 온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스터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전소를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흥분과 충격으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45년간 단 네 나라만이 첨단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이제 5번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한 국가 그룹에 합류했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까지 바꿔놓을 일이었답니다. 레이첼이 차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제 옆을 걸었어요.
터빈 테스트 동안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아마도 약간 당황해한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국의 한 발전소에서 기술자로 일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터빈의 외국산 부품이 고장났는데 해외에서 교체 부품이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발전소 관리자들은 어쨌든 터빈을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부품이 큰 폭발을 일으켰어요. 레이첼의 아버지와 다른 2명의 작업자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답니다. 한국이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기계를 충분히 빨리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답니다. 평생 기술을 단순히 기계와 엔지니어링, 과학으로만 생각해왔어요. 기술이 실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레이첼 아버지 같은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레이첼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엔지니어가 되어 한국이 자체 기술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요. 한국 노동자들이 교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외국산 부품 때문에 다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단순히 똑똑한 것이나 좋은 기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답니다. 기술은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기술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차에서 우리와 합류했어요. 레이첼과 제가 둘 다 감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한국이 왜 가스터빈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조용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자부심이나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생존과 독립,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때는 부품을 기다려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어요. 위험할 수 있는 지연을 받아들여야 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기술을 만들면 한국 노동자들이 더 안전해져요. 한국 가족들이 더 안전해집니다. 한국이 더 독립적이 되는 거였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45년간 자체 기술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들을 우습게 봐왔답니다. 우리가 이미 완성한 것을 복사하려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복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저를 놀라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계 자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이유였어요. 미국에 있는 손녀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여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답니다. 한국이 모든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충분히 아끼고 함께 충분히 열심히 일한다면 어떤 나라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답니다. 에밀리가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지 물었어요. 웃으며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작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강하고 유능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답니다. 다음 날 다니엘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엔지니어링 팀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5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 서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답니다. 이들은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레이첼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결의를 봤어요. 한석준의 일에서 봤던 것과 같은 세심한 정밀함을 봤답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에서 봤던 것과 같은 조용한 자신감을 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전 경력에서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세계적 수준의 기술에 도달한 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한국은 완벽한 엔지니어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사랑과 결의로 만든 기술이 단순히 인상적이려고 만든 기술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줬답니다. MIT로 돌아가서 제 교과서의 마지막 장을 다시 썼어요.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네 나라만 나열하는 대신 5나라에 대해 썼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썼어요. 한국이 기술이 단순히 지식과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고요. 기술은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항상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